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시경부터 국간회의 및 시도청장 회의를 진행했죠. 예. 윤승영 이미제출 업무수첩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윤승영 피고인이 메모한 증인의 시도청장 회의 발언 내용 중에는 경찰이 역사의 중심에 설 수도라는 것이 있는데 대략 00시 10분경부터 00시 20분경 사이에 있었던 발언 내용이죠. 예. 41항입니다. 증인이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해 국회 출입을 막은 이후에 00시 10분 전후로 발언한 내용이 경찰이 역사의 중심에 설 수도라는 것인데 증인이 지난 기일에 논공 행상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딴판으로 오해하고 증인이 공을 세워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도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논공 행상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설명을 만약에 논공 행상을 하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무슨 논공 행상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정말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경찰이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적어도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 표현은 무슨 대통령님하고 연결시켜서 볼 게 아니고 굉장히 엄중한 그 상황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움직임이 신중해야 된다는 표현은 그래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증인의 설명대로라면 오히려 경찰이 역사의 중심에 설 수도라는 표현보다는 역사에 과오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표현 등을 사용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표현을 그게 실무진에서 써준 원고를 읽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거기서 아무 보고도 없고 그럼 뭔가 경찰청장으로서 지시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인식을 해라. 그리고 행동은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제가 저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신중하게 행동하되 모든 사안은 본청으로 보고를 해라. 그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 내 판단을 받아서 해라. 그 표현이 그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했던 거지 무슨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 뒤에 질문들 좀 생략하고 45항 묻겠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실제 경찰이 조치한 출입 통제와 허용은 각 시기별로 국회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맞죠? 하여튼 그 상황에서 제가 한다고는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을 직무유기로 처벌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치를 하면 직권남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야 제가 한 행동 어떤 행위를 하든 뭘 안 하든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는 경찰청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어떤 충돌 상황이 있는데 경찰이 아무 조치도 안 한다. 이거는 그동안의 경찰의 어떤 그런 업무 행태에 비춰봐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용산 쪽으로 출동한 기동단장, 기동대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용산의 기동대가 출동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배치된 후 특별히 위법한 사항을 지시받거나 위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용산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김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수원선거연수원 등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김 청장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서 사실 뭐 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야, 낸들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해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48항 생략하고 그 뒤까지 다 생략하고 하나만 49항 질문을 좀 요약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도 증인의 현재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장기 입원한 적은 없고 짧게 검사 했고 장기 입원하게 된 거는 구속된 이후에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이게 사실 이 병이 폐렴하고 연관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거고 경찰병원에서 그 수준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던 겁니다. 증언 뭐 건강 안 좋으신 상황에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되신 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요. 왜냐하면 또 다음 변호인 또 물어보실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예, 예. 마이크만 좀 우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죠. 반드시 문상에서 생략된 부분인데 좀 네.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문상 18-3항과 관련해서 주주 증인께서 경찰에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를 완전 통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증인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부하였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다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서 포고령이 선포될 것이니까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완전 통제해달라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에서도 박한수가 첫 번째 전화가 와서 국회를 완전히 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증인이 근거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이후 박한수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포고령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면서 국회를 차단을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화 내역을 보면 결국은 박한수 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국방부 장관 전화 비화폰을 통해서 23시 22분경이고 또 포고령이 내려간 게 23시 23분경이어서 이 증인의 이 진술은 경찰이나 검찰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통화가 이렇게 분절돼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처음에 비화폰으로 전화 왔던 거랑 그리고 그 뒤에 그 국회 의결되기 전에 전화 왔던 거랑 그거 하고 제가 조금 그 전에 두 번 통화를 했던 기억은 있어서 아마 그거를 잘못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계엄사령관과 두 번 통화 총 3번 통화를 했죠. 네? 총 3번 통화를 했습니다. 박한수 사령관과 3번 통화를 했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2번이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두 개 이해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앞에 게 하나고 뒤에 뭐 00시 몇 분에 그게 아마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걸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근데 증인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만 증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통화 내역이나 포고령 발령 시간과도 맞지를 않고 실제 지난 길에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박한수의 증언과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진술했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뭐 기억을 정확하게 못한 거는 제 잘못인데 그러나 그런 전화를 받은 거는 분명하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객관적인 사실에는 이 진술은 정확히 배치되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그 제 기억이 첫 번째 통화와 두 번째 통화의 내용을 첫 번째 통화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고 하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는 취지지 첫 번째 두 번째 통화에서 이러이런 이야기가
이런 맥락으로 있었다 하는 취지는 그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증인은 그렇게 증언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통화한 내용은 이런 내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게 뭐 그 박완수 사령관 박완수 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역이 여러 번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 이외에 박완수 사령관이 경력 요청을 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객관적 사실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을 증인은 자꾸 착각했다는 부분으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경력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는 앞에 그걸 기억을 못해서 하고 그러신 거예요? 혼돈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전적으로 혼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면으로 단정시켜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최초에 진술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실제 객관적인 통화 기록을 보니까 제 기억이 잘못돼 있었고 실제 저는 박완수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이 이러이러한 통화였는데 그것이 첫 번째 비아폰 통화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개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그 뒤에 그 박완수 사령관이 경력 요청을 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증인이 오늘 지난 검찰 주신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반대신문에서도 그렇고 증인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기억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진술했던 것은 맞죠? 그러니까 진술을 아니, 그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진술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투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진술을 하지는 않고 증언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맥락상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니, 증인 맥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증인 이 부분도 기억이 잘못돼서 잘못 진술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상당 부분이 그 당시 기억을 잘못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그 상당 부분이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